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위즈덤TV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합니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건 자신의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건 성과를 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소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날까요? IQ가 높은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목표를 정하면 잘 안되더라도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람, 아니면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 자기계발서를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뭔가 하나로 모아지는 공통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굵직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연구하여 카테고리화하여 특정한 성격 혹은 특정한 습관을 가진 사람, 특정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성공의 법칙을 도출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정리되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의 비결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죽도록 야근해서 성공했으니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성공했으니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즐거워했더니 성공했다고 증언합니다. 잠을 더 잘하는 건지 덜 잘하는 건지 열심히 하라는 건지 즐기라는 건지 사실 헷갈립니다. 모든 의견이 일장일단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격 혹은 아침형 인간이니 올빼미형 인간이니 하는 같은 생활 습관에는 공통점은 없지만 그들의 업무 패턴과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자신이 하는 노력을 그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성과에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건 연습을 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힘, 고민 등의 핵심 자원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냅니다. 이 이야기는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이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서 나의 자원이 낭비되고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식품회사에 다니는 신 팀장은 인터넷 쇼핑몰로 상품을 파는 마케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좋은 상품들을 발굴하여 인터넷 쇼핑에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고 가격을 기획하여 올리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 고객들로부터 반품 요청도 많고 크고 작은 컴플레인을 자주 받습니다. 때로는 팀원들이 블랙 컨슈머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팀장은 고생하는 팀원들을 위로하고 밥도 사주면서 다독입니다.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고객이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 팀장은 팀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달 보고하는 매출 회의에서 부장님에게 깨집니다. 번번이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 팀장은 야근도 많이 하고 팀원들과 관계도 좋은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신 팀장은 팀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을 다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효율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 팀원들의 시간, 그리고 열정, 동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 팀장은 일을 열심히 하고 관계도 열심히 하는 착한 팀장이지만 핵심 자원과 핵심 업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팀장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 팀장이 이루어야 할 핵심 성과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 팀장이 관리해야 할 핵심 업무 혹은 핵심 행동은 무엇일까요? 팀원들이 최대한 많은 식품 업체들을 만나고 좋은 식품들을 발굴하여 기획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시간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신 팀장에게 있어서 핵심 자원은 팀원들의 시간과 일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의 전화를 다 받고 응대하느라 그 핵심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의 전화를 받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중요도로 다루는 사람은 결국 핵심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신 팀장이 해야 할 일은 고객 소통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거나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요청이 사정상 어렵다면 팀원들이 비체계적으로 자신의 핵심 자원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객 컴플레인 요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같은 강도로 열심히 하려다 결국 핵심 성과를 놓치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하게 자신의 자원을 관리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핵심 성과는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것이 명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졌다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몸에 뵐 것입니다. 핵심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일상 업무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루틴이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전문성이 생기고 점점 더 이루고자 하는 성과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단순하고 루틴이 많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일터에서 루틴을 반복해서 엄청난 효율을 이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 즉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핵심 행동의 범위가 항상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지식 노동자가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일들은 복잡하고 예상을 벗어나는 이벤트가 자주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외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루틴이 깨지고 맙니다. 핵심 행동이 바뀌거나 루틴을 벗어난 다른 생소한 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행동을 관리하려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분리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 팀장은 열심히 회사를 설득해서 고객 소통 부서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고 더 이상 온라인 마케터가 고객 소통을 직접 담당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팀원들은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조금씩 성과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상품을 먹고 큰 탈이 나서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고객이 소비자 보호원 등에 신고하게 되었고 회사 감사를 통해 팔고 있었던 식품 일부에서 신체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사과하고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었지만 언론 보도도 나가는 등 명성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 팀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쇼핑몰에 문제가 된 식품을 올린 때만 해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이 안 되었는데 말 그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외부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떠난 고객들,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 나의 행동은 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신 팀장은 다시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묵묵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기존에 동일한 식품을 구입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했으며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좀 더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동일한 핵심 행동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당분간은 힘들었지만 다시 회사의 매출은 예전으로 돌아왔고 신 팀장은 오히려 위기관리에 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는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네, 무한반복 스케이트 타기입니다. 물론 스케이트를 타는 모두가 김연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부상으로 좌절을 겪다가 낙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핵심 자원을 활용하여 핵심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보다는 김연아가 좀 더 멘탈이 강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뚝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 위에 서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멘탈 관리를 잘합니다. 다른 말로 통제 불가능한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한 어른이 그리고 행복해지는 지혜를 드리는 위즈덤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